안녕하세요. 캐나다 빵쟁입니다. 오늘도 출근합니다. 오늘은 또 마감하는 날이어서 평소보다 약간 늦게 출근하고 있어요. 어제 그 워크인 다녀오고 영상 편집해서 올리고, 어제부터 엘리가 돈가스 먹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이제 코키틀람까지 나간 김에 외식하고 오자라고 해서 아구찜 먹었었고, 돈가스를 좀 집에서 해 먹으려고 고기를 좀 사왔습니다. 그래서 출근하기 전에 고기 손질하고 돈가스 튀길 준비까지 다 해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평소에 치킨 이런 건 좀 시켜 먹는 편이거든요. 근데 치킨이나 뭐 어제 먹었던 아구찜 이런 거는 집에서 만들어 먹기가 어렵지 않나요? 제가 요리를 잘 못하는 편이어가지고 잘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거 이제 엘리가 먹고 싶다고 하면 그냥 밖에 나가서 사 먹고. 근데 돈가스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알잖아요. 이제 돈가스 같은 거는 밖에 나가서 사 먹으면 뭐 한 사람당 15불에서 많게는 한 20불 정도 나가는데, 사실 그 20불이면 진짜 코스트코에서 고기 사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집에서 먹으면 물론 그 맛이 똑같진 않겠지만 그래도 아쉬운 대로 그렇게 해서 사서 이렇게 집에서 해 먹으면 일주일 동안 내내 돈가스만 먹어도 남을 정도의 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요리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엘리가 먹고 싶다고 하면 집에서 이렇게 좀 해 먹으려고 생각을 좀 하는 편이긴 합니다. Don't prove me wrong, prove you right. My word is bond, we don't spit no lies. A daughter of the sunshine, but every blue moon I come alive at night. I like lace and I like braids, but I love my natural edges laid from the east side, building on the west coast. My high tolerance for pain don't mean I'ma take your. All them fake followers ain't gon' like your pics. I rep the water bearer sign, but all the elements live rent free in my mind. Moody. Moody. 8년 넘게 캐나다에 살았으면서 이제 1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 살면서 영주권을 어떻게 받지 않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이제 학생 비자로 캐나다에 처음 왔었거든요. 학생 비자로 와서 영어학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2년 동안 이제 밴쿠버에 있는 컬리지에 가서 제과제빵을 공부를 했었고, 2년 동안 컬리지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졸업하고 이제 3년짜리 워킹 퍼밋이 나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베이커리에서 일을 했고, 그 당시에 딱 3년 일하고 나서 그때 딱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적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신청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쨌든 학교도 다녔었고, 그리고 영어 점수도 만들었었고, 그 당시 학교 다니기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졸업하고 3년 동안 일을 했으니까 어쨌든 베이커리에서의 경력도 인정이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그냥 남들처럼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처럼 영주권을 신청을 했으면 그 당시에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 코로나가 제가 딱 3년이 되던 시기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학교를 졸업하고 워킹 퍼밋 받은 사람들이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신청만 하면 1년짜리 이제 워킹 퍼밋을 연장해주는 그런 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거는 학교 다니기 훨씬 전부터 생각을 했던 건 게, 캐나다에 계속해서 살다 보면 언젠가는 영주권을 받지 않을까. 내가 막 이렇게 영주권을 받으려고 막 이렇게 준비하고 애쓰지 않아도 캐나다에 그냥 생각 없이 열심히 일하면서 살다 보면 언젠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좀 하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1년 그거 워킹 퍼밋 받아서 일 더 하다가 그거 끝날 때쯤에 진짜로 영주권을 신청을 하자라고 해서 그 영주권 신청하는 걸 1년 뒤로 더 미뤄두고 그 연장해 주는 거 신청해가지고 1년 정도 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받은 1년짜리 연장 비자가 있어가지고 그 비자가 이제 올해 7월 말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영주권을 신청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와가지고 이제서야 좀 남들보다 늦게 신청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었고 지금도 크게 생각에 변함이 없는 게 캐나다에 살면서 영주권을 정말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그렇고 내가 좋아하는 곳에서, 캐나다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캐나다에서 어쨌든 생활을 하려면 영주권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일을 하면서 캐나다에 계속 살다 보면 언젠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또 1년짜리 연장을 해준다는데 굳이 지금 그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년짜리 그 연장을 해주는 그 시기에 75점이었나? 85점이었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영주권 신청하면 신청한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주던 그 시기가 있었어요. 특정 딱 그 짧았던 그 시기. 그 시기까지 저는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좋은 기회를 놓쳤던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그 기회를 놓친 거는 많이 아쉽긴 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진짜 그냥 신청만 하면 거의 다 영주권을 주는 그런 시기였으니까 신청을 좀 미리 해둘 걸이라는 생각을 잠깐 그 당시에 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제 스스로 선택을 해서 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아쉬워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였죠. 그런 일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캐나다에서 잘 살고 있고 열심히 일하면서 잘 살고 있고,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이렇게 딱 적절한 시기에 영주권을 또 신청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캐나다에 되게 오래 살았다고 하니까 어쨌든 8년이라는 시간이면 짧은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캐나다에 오래 살았고 집도 이렇게 자그맣게 있고 좀 마련했고 이런 거 보면서 당연히 영주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셨던 분들이나 인스타그램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이제야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성격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뒤로 미룰 수 있으면 최대한 이렇게 미뤘다가 마지막에 정말 해야 되는 시점이 오면은 그때서야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 주 안에 영주권 신청하는 서류 같은 거를 다 이제 준비를 끝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제 비자가 7월 말까지니까 진짜 미룰 수 있을 만큼 다 미룬 거예요. 더 이상 미루지 못할 만큼.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예전에도 엘리가 되게 뭐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다 돼 있고 경력도 쌓았고 점수도 있는데 왜 영주권 신청을 안 하냐, 할 수 있을 때 빨리 해라, 혹시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라고 엘리가 그때도 되게 이렇게 했었는데, 푸시 아닌 푸시를 좀 했었는데, 제가 성격이 좀 약간 그런 쪽으로는 좀 게으른 그런 게 있거든요. MBTI로 따지면 뭐죠? ISFP?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최대한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뤘다가 더 이상 미루지 못하는 시점에 와서야 할 수도 있긴 한데,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고 책임도 본인이 지는 거기 때문에 본인한테 좀 맞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잘 결정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